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 멘토 원혁천입니다. 오늘 산일전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, 일단 아시다시피 이 산일전기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왜 엮여 있었는지 그 이유 살펴보고, 그리고 저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내일 당장 있을 이 파월의 연설이 상당히 중요한데, 이 중요한 점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산일 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풀어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으니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이 산일전기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산일전기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인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. 이 변압기라든지 이 리액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. 사실 이 변압기라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바로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겠죠. 그럼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되려면 어떠한 산업이 좀 각광을 받아야 될까라는 것인데 바로 이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겠죠.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이 되어 주어야 될 것이고, 이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력망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, 여기 보자면은 AI 발전에 전력망 투자 비용 56조가 넘어간다라고 한답니다. 이것처럼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 변압기의 수요도 점차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산일전기가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왜 엮였는지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.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도시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. 사실 도시 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 전기, 이 전력 인프라망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된다.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망이 구축이 된다면 이 변압기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. 그런 만큼 산일전기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제가 앞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, 사실 저는 이 상당히 오랫동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첫 번째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원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상태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. 이에 맞서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이 며칠 전에 체첸 공화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체첸 수장한테 이 우크라이나와 싸울 병력을 좀 파병을 해달라. 그러면서 이 체첸 수장은 오케이. 이 우크라이나와 싸울 병력 수만 명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체첸 공화국까지 여기서 참전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죠. 그리고 현재 푸틴과 젤렌스키는 이 여론전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, 여기 보자면 푸틴이 오늘의 뉴스인데 우크라이나가 원정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. 그러면서 젤렌스키도 전방을 시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이 푸틴과 젤렌스키가 지속적으로 여론전도 함께 하면서 전쟁도 지속이 되고 있다.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인데 이 벌써부터 이 재건 테마가 솔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재건 테마가 말 그대로 이 테마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럼 끝으로 오늘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오늘 시장 상황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어요. 오전 장만 해도. 왜 그렇게 좋지 못했냐라고 해본다면 이 미국의 장을 영향을 받았었거든요. 미국의 장이 어제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.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1%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. 왜 하락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월가라고 하죠. 우리가 이 뉴욕에 있는 이 월스트리트, 그러니까 한국의 여의도라고 표현이 되는 그러한 그 증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, 그런데 거기서 예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현재 연준에서 0.25%포인트를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지, 아니면 0.5%포인트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, 그 부분이 상당히 갈려져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0.5%포인트 인하를 하게 된다면, 이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, 그런데 이 B컷, 그러니까 0.5%포인트 인하 발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시장이 좋지 못했다. 그러한 영향이 한국에서도 영향이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 산일전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, 이 차트 보면서 또 기술적인 측면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. 오늘의 흐름 3.4% 상승 마감을 했는데, 일단적으로 시가 부근은 마이너스 1%를 형성을 하다가 마이너스 2%까지 하락을 했었고, 그 이후 오후장부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전장부터네요. 네, 아무튼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전부 달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먼저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실제로 오늘 이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나와주면서 지지를 해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저항대 부근은 사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, 이 부분까지요. 그러니까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기 이 세 구간을 전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산일전기 상당한 상승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적인 측면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산일전기 오늘의 흐름, 이 개인은 마이너스, 그러니까 매도 5만 3천 주가 매도가 되었고,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이 주가 상승의 견인은 이 외국인이다 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다. 다행인 점은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 중에 있었다가 오늘 드디어 이 매수세로 돌아왔었고, 기관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현재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오늘은 여기서 끝맺음을 맺고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산일전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지금까지 대의원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